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오늘은 13강 화산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사진이고요. 네, 여기 제가 있고 뒤에 보이는 여기 이 지역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친구들? 네,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시이죠. 그래서 그 화산에 묻혔다는 고대 도시가 되겠고요. 폼페이 뒤로 보이는 요 산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 산이 바로 폼페이를 묻었던 화산 베수비오 화산이 됩니다. 네. 베수비오 화산이 하룻밤 아침에 갑자기 펑 폭발을 하면서 이 분화에 의해서 폼페이가 하루 만에 바로 다 묻히게 되었던 것인데요. 폼페이가 발견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하수구를 뚫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이제 쭉 파다 보니까 하나씩 파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의 도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있지만은 가보시면은 이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 모습이고, 로마 시대의 도시예요. 로마 시대의 도시는 어떤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지금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 이제 가보시면은 그 화석이 된 사람들, 하루아침에 바로 묻혔다 보니까 연기와 그리고 화산재 그리고 화산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화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은 되게 인류의 어떤 역사라든지 인간의 삶, 유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화산지형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수비오 폼페이뿐만 아니고 지금도 가시면은 하와이,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용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면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었죠. 지금 검정색으로 된 부분들은 지금 돌이 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새로운 지각을 만드는,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곳들이 바로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들이 되겠고요. 그 지형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산지형 이렇게 하나의 지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하나씩 같이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화산지형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 그리고 백두산 또 여기 띵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하나, 두 번째 튀어나와 있는 여기 부분이 바로 백두산이었죠. 백두산이 2743m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제주도의 한라산이 1964 1964m에서 두 번째,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백두산 주변에는 사실 여기 크게 개마고원이라고 해서 이제 백두 용암 대지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두 용암 대지도 사실은 용암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넓은 용암 대지가 높은 지대가 되겠고요. 이 백두 용암 대지가 굉장히 지금 딱 보시면 너비가 엄청 넓죠? 그래서 백두산의 폭발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이 정말 컸고요. 백두산 폭발했던 당시가 한 1100년대 라고 합니다. 이때 폭발하는 당시에 이때 화산재들이 날아가서 어디까지 갔냐? 일본에까지 하나의 지층을 이룬 정도였어요. 지층을 이뤘어요. 그 정도로 정말 큰 폭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포대산 그리고 칠보산 이런 산들도 지금 굉장히 높이가 2000m 이상의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산지형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 그 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독도가 있고요. 울릉도, 독도, 그리고 마지막 화산지형 여기에 철원 용암대지, 철원 평강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요 이제 5군데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용암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용암의 종류가 이제 크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애가 있고요. 다음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애가 있어요. 점성이 뭐냐? 끈적끈적한 성질, 끈적끈적. 그리고 유동성은 줄줄줄 흘러내리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시를 들 때 약간 엿처럼 끈적끈적하게, 약간 물엿처럼 이렇게 엿처럼 이제 끈적끈적해서 얘가 꿍꿍꿍 지표 위로 마그마가 올라왔을 때 더 퍼지지 못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점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유동성, 줄줄줄 흘러내리는 성질을 낮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애들은 더 퍼지지를 못해요. 반대로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친구들 어때? 얘는 퍼지겠죠. 그래서 요 이제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친구들. 일단 종상화산과 순상화산, 평원, 용암대지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종상화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마그마가 뿡 올라왔어요. 근데 뿡뿡뿡 올라오면서 점성이 너무 크고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꿍꿍꿍 올라오면서 올라온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점성이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애들이 이런 종상화산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순상화산 어때? 얘는 줄줄줄줄 흘러내렸고 줄줄줄줄 흘러내렸고요. 평원도 용암대지도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은 애들이 바로 이 세 가지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형태를 이루는 것은 사실 용암 종류 플러스 한 가지 더 분출 방식이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분출 방식에 따라서 사실 순상화산, 용암평원, 용암대지는 다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애들이 분출한 거지만 분출 방식에 따라서 또 형태가 지금 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심 분출이 있습니다. 중심 분출은 마그마가 하나의 중심, 화도라고 합니다. 이 지하에서 마그마가 쿵쿵쿵 올라오면서 하나의 화도로 분출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의 화도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심에서 지금 이렇게 분출한 모습, 이게 바로 중심 분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제일 자주 본 화산의 모습이 바로 중심 분출한 화산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종상화산, 순상화산이 중심 분출에서 만들어진 화산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분출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출 방식은 열하 분출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열하 분출, 열이 뭐냐? 네, 찢어질 열자이고요. 찢어질 열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찢어진 것을 얘기해요. 지각에 찢어진 긴 틈을 타나서 함께 줄줄줄줄 분출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하 분출에 의해서는 찢어진 긴 틈을 따라서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분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 바로 용암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틈을 따라서 함께 한꺼번에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의 중심이 없는 방식이 바로 열하 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친구들, 이 두 가지 방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구와 칼데라 차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화구예요. 왜냐면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중심 분출을 펑 했죠. 이렇게 펑 했을 때 하나의 중심으로 분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쉽게 되면은 이렇게 뿅 화구가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화구가 되겠고요. 마그마 방도 한번 분출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비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화구가 지금 보시면 화구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마그마 방이 비게 되죠. 그래서 폭발이 크면 클수록 이 마그마 방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마그마 방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마그마가 나올 게 더 많으니까 더 큰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 큰 폭발이 있고 나면 이 마그마 방이 비게 되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빈 공간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위에 얹혀 있는 지표면이 쭉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화구가 딩 무너져 내리면서 넓은 형태의 지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구가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이 넓은 형태의 입구를 뭐라고 하냐? 얘를 바로 칼데라라고 합니다. 칼데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칼데라 형성 과정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칼데라에 만약에 이렇게 호수가 생겼어요. 빗물이 이렇게 막 차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지면 뭐가 될까? 칼데라 호가 되겠죠. 칼데라 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칼데라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칼데라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에 있고요. 이따가 이제 자료를 볼 거고, 칼데라 호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백두산의 천지가 됩니다. 칼데라는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데라 형성 과정을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을 해봤고요. 백두산 천지의 모습입니다.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칼데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엄청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백두산 천지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데 백두산은 왠지 약간 50대에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나이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백두산 천지의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 6년 전이죠. 5, 6년 전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만남을 가졌었죠. 천지에 가서 여기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천지의 물을 오르륵 마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서 뭘 가져갔냐면 저 백록담의 물 3다수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콸콸콸 부어가지고 그 물을 섞어서 남한의 물과 북한의 물이 함께 만났다, 뭐 이런 이제 상징을 가지기도 했고요. 천지는 이제 두 개의 강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강, 이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우리 북한과 남한의 중요한 강들을 정리했었는데요. 그때 정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친구.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보고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백두산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로 빠지는 강이 있고요. 동해로 빠지는 강이 있어요. 동해로 빠지는 이 강의 이름이 바로 뭘까요? 지금 두만강 들어보네요. 두만강. 두만강이 되겠고요. 서해로 빠지는 이 강의 이름이 바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이제 유명한 소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이렇게 길게
빠지고 있고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는 분들이 다 압록강을 지나서 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이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진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의 발원지가 바로 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백록담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얘가 칼데라 호기 때문이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형이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순상화산과 동상화산 두 개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주도 한라산 보기 전에 이게 이제 제주도 한라산 모습이고요. 동상화산의 사례로 가져온 여기가 바로 울릉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이 옆에서 이 화산지형을 찍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순상화산이 이렇게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상화산은 굉장히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울릉도는 사실 절벽이 되게 많아요. 다 절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종상화산의 경사가 훨씬 급한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도 사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순상화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순상화산의 산 녹부는 순상화산, 그리고 여기 산정부가 산정부가 네, 종상화산입니다. 산정부가 뭐냐면 산의 정상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정부가 일단 이렇게 경사 조금 더 급한 마지막 분화에서 종상화산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이 함께 나타나죠. 함께 나타나는 거 뭐라고 하냐? 얘를 복합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복합화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제주도가 사실은 거의 5기에 걸쳐서 5번의 큰 분화에 의해서 그 5번의 큰 분화에는 작은 짜잘짜잘한 작은 분화도 많이 있었어요. 네, 큰 5기의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분화 때 여기 산 정부의 종상화산이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화산을 이루게 되었고요. 제주도는 사실은 이렇게 빙 생겼는데 여기 중앙부에 한라산이 있죠. 이렇게 빙 나눠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어디서든지 한라산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화산 제주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순상화산이 훨씬 이제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종상화산이 조금 요만큼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이제 꼭대기에도 이렇게 역시 화구가 있고요. 화구에 이제 호수가 구성되어 있는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록담은 아까 봤던 천지에 비하면 칼데라호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작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한라산 정상부잖아요. 산정부다 보니까 여기 경사가 굉장히 급한 절벽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록담 화구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마그마가 벙 분출하면서 그래도 굳었다가 여기가 뭐예요? 지금 굳은 모습이 바로 화구가 되겠고요. 화구에 빗물이 쌓이게 되면서 호수가 만들어져서 화구호인 백록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심 분할을 했어요. 중심 분할을 벙 여러 번 하면서 3, 4기에 걸쳐서 이제 산 녹부에 이런 큰 화산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분화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중심 분할을 막 벙벙벙벙 하다가 얘네가 여기도 틈이 있네. 그래서 봉 작은 분할을 하고요. 여기도 틈이 있네. 작은 분할을 봉. 또 틈이 있네. 봉. 이렇게 작은 분화들을 많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분화들로 만들어진 일회성의 분화로 만들어진 작은 분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마치 큰 화산에 지금 기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생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측면에 있다라고 해서 측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오름이라는 방언으로 부릅니다. 오름 올라가니까 오름.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이것을 오름이라고 부르는 작은 화산체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제 한라산의 이 기생화산 오름들이 얼마나 많으냐? 거의 300여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뽕뽕뽕뽕뽕 거의 곰보빵처럼 곰보빵, 소보로빵처럼 이렇게 뽕뽕뽕뽕 분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면은 이 오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름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지형도로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름들이 이렇게 지금 분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제주시에 글씨가 없더라도 친구들 오름 글씨가 없더라도 이것이 오름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름은 이렇게 평평한 땅에 갑자기 동 이렇게 솟아있어요. 그리고 동 솟아있죠. 그럼 얘를 등고선을 활용한 지형도로 표현하자면 띵띵띵 잘라서 그렸을 때 이렇게 슝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렸을 때. 그래서 동그라미가 여러 개, 하나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 작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쭉쭉쭉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동동동동동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오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가끔씩 요 맨 끝에 제일 작은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뽕뽕뽕뽕뽕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얘는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분화구가 되겠죠? 분화구가 있는 요 표시가 있다. 확실하죠? 얘는 분화구가 산 정상부에 있는 오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많은 주상절리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대포 주상절리의 모습입니다. 네, 대포 주상절리가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쭉 해변을 따라서 다 주상절리가 있어요. 주상절리가 왜 만들어지는 거냐? 이것은 이제 현무암, 사실 제주도를 만든 것이 현무암이죠. 현무암은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용암입니다. 이 현무암이 분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분출했는데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줄줄줄줄 흘러내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 할 때 사면을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제주도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죠. 바다를 만나면서 쫙 하고 식게 됩니다. 바다를 만나서 식으니까 빠르게 식으면서 이 주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용암들이 식으면서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잘 이게 판단이 분석이 잘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한 중심점들을 향해서 용암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 또는 육각형의 중심점들을 향해서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붙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상절리가 되겠고요. 주상절리, 주상전하 이게 아니고 기둥 주자고요. 모양 상자예요. 기둥 모양의 전리를 이루게 되었다. 전리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틈들이 다 전리예요. 그래서 주상전리에 이루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건열이라고 해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땅이 굳을 때 이렇게 굳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약간 이제 용암이 굳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상절리 모습들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이제 또 다른 화산 요소 용암 동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용암 동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주도의 용암은 굉장히 점성이 낮고 그리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점성이 낮다는 거는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용암이 쭉 분출했는데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지표면 위에 그쵸? 먼저 꼭 이렇게 대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먼저 굳어버린 겁니다. 쭉 굳었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 용암 상태로 용융된 상태로 녹아있는 상태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쭉 빠지면서 지표면에 형성되었는데 크러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속에 있는 용암은 쭉 빠져서 또 흘러가요. 또 지표면 위에 대기가 노출된 부분은 먼저 굳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쭉 또 흘러갑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되고 하면서 점점 이어진 동굴이 형성되겠고요. 여기 원래 속에 있었던 속을 채우고 있었던 용암이 다 흘러내리면서 없어지면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용암 동굴이 되겠고요. 우리 만장굴이 굉장히 유명한 용암 동굴입니다. 만장굴을 굉장히 신기하게도 일본인과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장굴을 최근 한 7, 8년 전에 마지막으로 간 것 같은데 갔을 때 정말 외국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친구들 용암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용암의 흐른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흐른 흔적 따라서 용암이 그냥 흘러내리면서 굳어서 만들어진 게 용암 동굴이기 때문에 석회동굴과는 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전해볼 수 있습니다. 석회동굴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데 만들어져 있는 내부가 복잡한 동굴이잖아요. 근데 이런 동굴과 다르게 용암 동굴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석회동굴에 비해서는 어때요? 형성 시기, 기반함의 형성 시기는 훨씬 더 오래되지 않고 더 최근에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제주도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었던 신생대 제4기에 주로 형성된 화산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울릉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는 방금 쭉 우리 따라온 것처럼 동해의 한 중간에 혼자 덜렁 위치한 섬이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독도가 함께 있죠. 그래서 울릉도가 지금 보시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경사가 급한 화산체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사부 해산, 시문탁 해산, 독도가 조금 올라와 있고요. 안용복 해산,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가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독도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드러나 있는 모습에 비해서 울릉도와 독도는 그 아래에 힘순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힘순찜. 그래서 힘을 숨긴 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아래에 해저에 펼쳐져 있는 해산이 훨씬 더 큽니다. 화산재가 훨씬 더 커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은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동해의 수심이 굉장히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이죠. 수심이 보통 2000m, 3000m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독도와 울릉도는 사실 해저에 숨겨져 있는 땅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사부 해산, 시흥택 해산, 독도, 안용포 해산, 울릉도 요 순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열점이 아니냐 열점에서 계속 펑펑 분출하면서 지금 판이 이동하면서 이 띵띵띵띵띵 라인을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울릉도 독도 중에서 먼저 형성된 게 독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시대인데 제3기 말부터 형성되었고 울릉도는 4기에 만들어진 부분이 되고요. 독도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부분, 서도 동독 요만큼 보고 있지만 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요. 오랜 시간 동안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파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도 독도도 굉장히 경사가 급한데요. 울릉도 독도를 이룬 그 용암 성질 자체가 점성이 굉장히 크고 끈적끈적하고 유동성은 굉장히 작은 용암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SUV로 무조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도 이렇게 에메랄드 울릉도 해서 귀여운 벽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 요식당 저도 봤었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도 닭살 갔을 때도 거의 한 10수년 전인데 그때도 있었던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시게 식당. 그리고 이렇게 SUV 차량으로만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고 울릉도는 사실 모든 물건들이 다 섬을 이제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울릉도의 기름값이 제가 2010년도에 갔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2,000원대 막 찍혀 있는 곳들도 있었어요. 주유소에서. 정말 비싼 기름값이랑 모든 물가를 자랑하고 있겠고요. 여기가 울릉도의 저 꼭대기에 있는 나리분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제가 다시 한번 쭉 들어가서 울릉도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가자면은 여기서 지금 울릉도 여기에 있죠. 울릉도 성인봉 지금 제일 높은 봉우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울릉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제가 간단하게 울릉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딩딩딩 굉장히 경사가 급한 화산체이고 우리가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다 보니까 그냥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꿍꿍꿍 올라오면서 그 상태 그대로 거의 굳었어. 그래서 거의 펴지질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굳어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얘도 사실은 이제 화구 가지고 있습니다. 화구가 마지막 분출을 했는데 화구가 꽤 큰 분출이었나 봐요. 그래서 화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진 칼데라가 요 꼭대기에 분초를 하고 있고요. 칼데라인데 여기는 호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라고 하는 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리 분지가 여기 울릉도의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칼데라 분지 이 나리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있어요. 띵띵띵 봉우리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인봉입니다. 그래서 성인봉, 표인봉 제가 얘기했는데 성인봉 964m가 되겠고 이 안쪽에 지금 나리분지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나리분지가 울릉도 유일한 평야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논밭이 있는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나리분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일 맛있는 제 인생 제일 맛있는 그 나물 정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곤드레 나물밥 을 먹었는데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맛있는 나물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리분지가 뭔가 울릉도 그 어떤 땅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물들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시면 친구들 꼭 한번 나물을 울릉도에서 많이 맛보시고 한치 이런 걸 맛보시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나리분지 안쪽은 굉장히 넓은 칼데라 분지기도 하고 울릉도에 이제 유명한 전통 가옥인 우대기들도 분포를 하고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노포들 옛날에부터 있었던 노포들이 쭉 분포를 하고 있고 유일한 평야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성인봉이라든지 주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저 사진들을 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리분지, 방금 설명했던 나리분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뭐 식당들, 과거에부터 있었던 오래된 식당들이 있어요. 경로회관도 있고, 관광사무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알프스 하면은 약간, 나리분지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주변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 사이에 펼쳐져 있는 나리분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을 미처 못 그렸는데, 라팅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마지막 분화로 뽕! 분출한 알봉이 있어요. 알봉. 그래서 지금 나리분지와 알봉, 이중화산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두 개의 화산체가 같이 겹쳐져 있는 모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리분지의 안에 알봉이라는 작은 마지막 분화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인봉이 있죠. 아까 964m였던 성인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로 이렇게 나리분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도 이 울릉도는 하도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들이 다 해안가에만 입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안가에 따라서 경사가 그래도 심하지 않은 해안가에 따라서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나리분지 안에도 좀 우대기들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경사가 급한 거를 지금 등호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등호선이 굉장히 빽빽하고 여기 안쪽에 나리분지만
등호선이 조금 적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유일하게 지금 평평한 평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는 또 일주도로라고 해서 여기 해안가를 따라서 도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서 쭉 도시면은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울릉도는 크게 아주 큰 그 화산은 섬은 아니기 때문에 구경할 만한 섬이 되겠고, 아마 앞으로 한 2년 정도 뒤가 되면은 울릉도에 공항이 열립니다. 그래서 울릉도 공항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서 드디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저는 그냥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또 크루즈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저는 4시간 반짜리 배였는데 갑자기 파도 때문에 5시간 반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배 승선 경험이었는데, 크루즈는 사실 요즘에는 뭐 금요일 밤에 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침대방이 있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많이 울릉도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항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비행기 타고 편하게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이런 곳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백두산 천지 모습 정말 크죠? 천지에서 바로 나는 지금 물줄기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용암대지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용암대지 위치를 보자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철원 용암대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에서도 거의 약간 북쪽에 치우친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원도지만 굉장히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철원 용암대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봤을 때 용암대지는 그쵸, 평평하게 열화분출을 통해서 평평하고 높은 지대를 만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암대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철원 용암대지는 일단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이제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원래 있었던 변성암산, 현마암 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이에 콸콸콸 흐르고 있는 우리 태적층이고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한탄강이 있었습니다. 콸콸콸 흐르고 있는 한탄강이 있었는데, 변성암 산지 뒤쪽에서 열화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틈에 따라서 용암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온 거예요. 졸졸졸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졸졸 흘러내려오는 용암에 의해서 이 강이 점점 옆으로 밀려납니다. 옆으로 밀려나고 졸졸졸 흘러내려온 용암들이 굉장히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아이들이 열화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분출 큰 긴 틈을 따서 열화 분출하다 보니까 줄줄줄줄 그냥 흘러내린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한탄강 옆으로 쭉 하면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열화 분출한 이 용암들이 대지를 이루게 돼요. 높고 평탄한 이런 용암 대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탄강이 현재는 지금 이렇게 사이를 찡찡찡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 사실 절벽을 이루면서 용암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 옆으로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사실 용암과는 관련 없이 과거에 있었던 변성암 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서 와서 지형도를 봐주시면은 철원에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기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기역산은 뭐라고? 지금 변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산의 형성 시기는 시원생대, 굉장히 오래된 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한탄강이 쭉 흐르고 있고요. 한탄강 옆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높은 평평한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평평하다, 평평한. 높은 용암대지가 있고요. 지금 높고 평평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찍찍찍찍찍찍찍찍찍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 절벽을 얘기해요. 절벽. 그래서 절벽이, 한탄강 옆에 절벽이 있고 높고 평탄한 논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철원 용암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래서 요 니은 지역이 바로 철원 용암대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열화분출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층이 이루고 있는 용암대지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요. 한탄강이 흐르고 있고 절벽이 있고 높고 평평한 용암대지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제주도와는 좀 다르게 논농사를 짓고 있어요. 논농사. 이 무슨 일일까? 왜 제주도는 논농사가 안 되는데, 철원은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요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친구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왜 제주도는 안 되고 철원은 되는가?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탄강이 줄줄줄 원래도 흐르고 있었다 했죠? 이 한탄강의 상류는 용암대지 쪽이 아니에요. 한탄강 상류는 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상류는 용암대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열화분출로 만들어진 이 현무암층은, 제주도는 왜 논농사가 안 되냐? 바로 전리 때문인데요. 현무암층이 쫙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된 주상전리, 요 사이사이 이게 다 틈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냥 쑥쑥 빠져요. 쑥쑥쑥. 그래서 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수가 너무 잘 돼. 배수가 너무 양호해서
배수가 양호한다는 건 뭐야? 물이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이 불가능합니다. 철원은 왜 이게 가능하냐? 여기도 역시나 현무암층이기 때문에 전리가 많아요. 여기 지금 절벽이 다 현무암층 주산전리들이 있어요. 전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한탄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죠. 한탄강의 상류는 사실 물이 콸콸콸 흐르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탄강은 이 용암대지와 관계없이 물이 항상 졸졸졸 콸콸콸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탄강 물을 여기 옆에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콸콸콸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끌어올린 물을 가지다가 계속 물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강이라는 이 변수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한탄강이 쌓아놓았던 강의 퇴적 물질 이런 것들이 쌓였다 보니까 현무암층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변성암층, 변성암 산지, 그리고 한탄강이라는 변수, 이 두 가지 때문에 철원에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철원 쌀이 유명해.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요 어떤 이제 특이한 지점들을 제주도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들 쭉 볼 수 있겠고, 지금 저기 한라산의 백록담 사진들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오름들 쭉 펼쳐져 있죠. 오름 정말 많죠. 36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름들은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지형에서 보여진다. 주산절리 모습이고요. 울릉도 모습, 독도 모습, 그리고 방금 설명한 철원 용암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용 양수 펌프장이 있죠. 그래서 한탄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이 정말로 이제 약간 그랜드 캐년처럼 마치 이제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이렇게 높고 평탄한 용암대지에 논농사를 하고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탄강의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산지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친구들, 네, 정리를 잘 해보시고 역시나 문제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잘 푸시고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